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로 내수를 살리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올해 계획됐던 54조 원에 내년에 예정된 1조 원까지 앞당겨서 올해 안에 총 55조 원 규모의 공공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투자를 하면 내수가 진작되고 또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포석입니다. 하지만 공공투자 주체로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재정 여력도 감안해야 한다는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올해 안에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또 소개해드리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실 정부가 2달 만에,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큰 틀의 투자, 소비, 수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담은 정책을 내놓은 지 불과 2달 만에 어제 미니 경기 부양책을 급하게 좀 내놨습니다. 뭐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라는 뭐 이유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라도 투자를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추경을 한 지 사실 이렇게 얼마가 지나지 않았는데 또 미니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됐나라는 생각으로 좀 의구심을 지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좀 재밌게도요. 그 기금 확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경이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추경 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국회한테 돈을 조금 더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국회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 허락을 받아서 돈을 더 쓰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금을 확대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스스로 쓸 수도 있는 돈이에요, 원래. 그런데 보통 추경 때는 이런 기금 확대 계획도 포함시켜서 추경을 발표하는 것이 보통 관례적인데 이번 추경 때는 왜 그런지 기금 운용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 운용 계획이 좀 별도로 발표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기존에 정부가 생각했던 성장률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달성하기 좀 힘들어졌다라고 그렇죠. 봤던 걸까요? 근데 경제 성장률 지금 전망하는 자체가 지금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1%대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요번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경기 정책 방향 하반기 거를 내오고 2달 만에 나오고요. 그 사이에 추경했죠. 그 다음에 지난달 말에 뭐 했냐면요. 추석 민심 안정 대책이었어요. 예. 96조 나갔어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 뭐 이 자체가 뭐 단순히 보자면 추석 밥상머리에 어떤 경제적인 그 심리라든가 여론전을 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재정 집행률을 보면은 사실 이제 상반기에 65%였고요. 7월 말에 71%라 했거든요. 예. 그럼 지금 거의 이제 한 80% 썼단 말이죠. 그러면 기금을 갖다 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실탄이 이제 다 떨어졌나? 그렇죠. 아직도 네. 4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활력보다는 사실 하강 속도를 좀 낮추면서 우리 경제의 또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러한 대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름이 보강이 거기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예.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14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서 1조 6천억 원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기금을 이렇게 투자로 돌렸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이성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20% 안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투자가 된 게 아니고 사실 예. 고용보험에서 한 9,500억이 나오는데 그중에 7천억 정도가 구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이 뭐 재정 쓰는데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되는데 네. 요번 그래도 조금 낫다는 게 무차별적인 이 현금 살포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회 안정망을 위한 자금들이 1조 6천이 또 기금에서 쓰니까 네.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있거든요. 예. 뭐 물가도 마이너스고 뭐 경제 성장률도 지금 뭐 1%밖에 안 되고 예.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 자체가 지금 무의미할 정도인데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면요.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자꾸만 안 바꾸고 계속 재정에만 지금 가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공공기관 이 투자 확대, 뭐 돈 액수로만 보면 55조 원 사실 적지는 않은 규모인 것 같은데 과연 이 공공기관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속내도 좀 궁금하고 이게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드는 것 같거든요. 뭐 속내는 궁금하진 않죠. 왜냐하면 속내는 사실 굉장히 뻔합니다. 뭐 경기를 뭐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뭐 속내로 표면적인 공공기관- 의도가 속내일까요, 그냥? 그렇죠. 공공기관 투자 확대를 하는 이유는 뭐 내수 경기 부양 말고는 특별한 뭐 의도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네네.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장담한 사람이 있으면 뭐 이걸 진작 안 했을 이유도 없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라도는 재정의 국가에 대한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요 추경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금도 확대를 하고,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공공기관 투자 확대 말고는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있잖아요. 좀 민간이 좀 투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민간 투자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간도 이게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를 확신을 해야지 투자를 하는 거지. 그냥 뭐 투자를 할 수는 없는데 민간 투자가 확대되기를 바라면 공공 투자도 당연히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도 이게 수순이라고 보고요. 어떤 공공 투자 확대가 약간의 마중물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고문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또 지난달에는 추석 경기부양 대책 또 이번에 어제는 미니 경기부양책 뭐 보강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뭐 주머니에 있는 카드 다 탈탈 털어서 지금 꺼내는 느낌인데 네. 이렇게까지 돈 풀어서 될까라는 우려 남을 것 같아요. 다 세금이잖아요, 사실. 네, 세금이고요. 사실 이제 무슨 효과가 나오면 이제 재정을 쓰면 승수 효과라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마중물 그걸 이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승수 효과가요 0.15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사실 1보다 좀 높아야 되거든요.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효과가 나냐면요. 이제는 승수 효과가 아니라 구축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투자를 한다 그러면 LH에서 뭐 노후 공공임대 뭐 개선 사업, 그다음에 수자원에서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주방 기술 이게요 민간의 그런 시설 투자하는 거하고 지금 서로 경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축을 해갖고 민간이 그래 그러면 정부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 해. 이러한 효과로 지금 돌아오는 그 분기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SOC나 이런 투자, 공공기관의 투자가 경기 효과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0조는 써야 1% 정도 올라가는 그런 재정 승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OECD에서도 최근에 권고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급한 불을 끄는 재정 확대 이제 그만하고 OECD에서 우리가 계속 뭐 공부하지 않았냐. 네. 성장률 까먹는 노동 개혁하고 실질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을 올 수 있는 산업 개편을 하는데 그것을 병행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돈 푼다고 되느냐. 이렇게 아주 따끔한 소리를 지금 했는데 저는 그 말이 훨씬 더 지금 뭐 이 울림이 있습니다. 예. 이 공공기관 투자 확대 이게 좀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어디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뭐 LH도 공공기관이 예.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저는 여기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금융 쪽의 공공기관이 금융.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책은행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 전에 하나 좀 짚고 싶은 것이 이런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나 아니면 기금이 좀 더 많이 쓰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전에 이런 재정 보강들이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이 47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국민들 세금은 한 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생각보다 국민의 세금이 차지하는 양이 많지 않죠. 470조 중에서 300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 170조는 뭐냐라고 하면 기금 수입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는 것의 재원은 자기들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수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업은행이나 국채은행이 전부 다 세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자체 내로 뭐 운용을 하죠. 운용을 해서 네. 돈을 운용해서 수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버는 돈을 더 쓰는 거지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반은 맞고 네. 반은 그냥 틀리다라고. 다 세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아닌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예. 특히 기금과 공공기관 확대는 세금이 거의 아닙니다. 물론 뭐 세금으로 기금에 출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아닌 부분이 더 많고요. 네. 그래서 국채은행이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은 이 시중에 자금을 더 많이 더 공급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탈탈 털어서 다 네.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사실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걱정되는 것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이 많은 재정을 어떻게 다 마련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근데 우리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트에서 어떨 때는 10,000원을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만 원 쓸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10만 원 쓰는 것이 더 많이 사치를 했나라고 보면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회초밥을 샀다라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다 먹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쓴 거지만 네. 사실 10만 원을 주고 10kg짜리 쌀을 샀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쌀은 어차피 사야 되는 거고 네. 10kg의 쌀을 사면 이것은 오늘 저녁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동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하는 재정이 이렇게 단기간에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번 그 내년도 뭐 513조로 많이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분석을 해보면은 융자 사업이 7조 원이나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융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7조 원을 그대로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니라 7조 원을 민간에 풀고 다시 7조 원보다 이자를 약간 붙여서 더 받는 것이 융자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자본적 투자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뭐 그 고용보험 같이 그런 바로 자본적 투자가 아니라 그냥 지출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하나 첨언을 네. 하자면요. 예. 그러면 과연 국내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지금 1,200조라는 지금 유동자금이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는 활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화량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에 벌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재정을 풀어서 지금 뭐 통화량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아주 타겟을 정했고 정확한 외과 수술이 필요한 국제적소에 써야 거거든요.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 그럼 정확하게 어디 뭐 우리가 힘들더라도 저 신산업 우리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 산업에 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융자해서 그냥 시중에 돈 더 많이 그러면 우리나라 무슨 뭐 원화에 뭐 약세가 오고 지금 우리 패턴이 그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위기로 들어갈 때 패턴이 수출한대 그다음에 원화의 약세 그리고 위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금 뭐 상황이 가는 부분에서 더 유동성을 늘리는 게 좋은 거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디플레 뭐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때는 진짜 재정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긴 네.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저성장 기조에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회간접자본 SOC를 투자를 하고 늘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이고 어떤 효과로 다가올지를 두고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물론 정부는 효과를 기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또 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게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외과 수술, 뭐 당연히 외과 수술도 필요한데요. 근데 외과 수술과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좀 대증적인 처방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단 뭐 외과 수술하기 전에 그 이런 수액이라도 주사를 네. 해야 되잖아요. 어떤 진통제도 먹어야 되고 마취약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건 없이 수액도 주사도 없이 이런 마취약도 없이 외과 수술은 바로 할 수도 없어서 어떤 뭐 대증적인 처방이 그렇게 경제에서 나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고모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재정이 너무 확대가 되면 기업이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구축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해주셨는데 그런 장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
일단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투자를 해서 만든 물건이 시장에서 팔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만 들면은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인데, 근데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뭔가 소비 여력이 없고 뭔가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라도 이거 자금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누가 어떤 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모든 개인들의 일반적인 경제 활동 형태잖아요. 네. 당연히 돈이 많으면은 조금 더 많이 돈을 쓸 거고, 돈이 없으면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개인인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런 개인만 모이면은 경기가 회복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누군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쓰는 주체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네. 그 주체는 국가가 아니면은 이것은 뭐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SOC 투자 같은 것들이 뭐 단기적인 투자 아니냐, 뭐 단기적인 투자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SOC 투자를 해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자라는 효과도 있고, 예. 그런 SOC를 해서 만들어진 어떤 뭐 도로나 항만이 이제 또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창출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단기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요. 근데 네네. 저희가 지난 설 때, 1월 달, 네네. 2월 달 예. 때 그때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미니 부양책이 나왔었어요. 예. 35조 넣었거든요. 맞아요. 같은 형태로. 근데 1분기 마이너스, 2분기 1.0. 아니 해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들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체감하는 효과 개선으로 안 나오고, 거시지표가 뭐 맨날 나올 때마다 뭐 통계 작성 이후 뭐 처음이다. 최저, 네. 처음 뭐 나오는 네. 거 봐서는 뭔가 지금 방법이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다. 돈을 쓰는 건 좋습니다. 돈 이거 정부에서 써야죠. 써야 되는데 쓰는 것도 잘 써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의 있습니다.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좀 그렇죠. 전략적인 부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우리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거 할 때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마른 수건을 짜는 기분으로 한다. 뭐 절실하다는 마른 수건은요 짜는 게 아니라 어딜 가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짜서 물도 안 나오는 걸 왜 해요? 그래서 방법을 좀 달리 다른 시각에서 좀 봐줬으면 하는 것들이 네네. 사실 이제 안 된 거를 한번 당했으면 네네. 빨리 한번 턴을 할 때도 되지 않겠느냐. 짜내기 그만하고 좀 닦아야 되는 닦아야 시점이다. 될 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떠받칠 수 있는 재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이 스스로 뭔가 투자를 촉진시킬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뭐 규제 기업 완화 위주로 이런 가야 되고요. 말씀하시는 사실 거죠. 지난달에 우리가 물가가 마이너스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가라는 게 사람 체온 같은 거거든요. 저체온증이 온 거예요. 저체온증이 오면 제일 증상이 뭐냐면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경제를 깨워야죠. 자꾸만 옆에다가 야 물 먹어 이런 거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여태까지 재정을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저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뭐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이게 언론 같은 데서는 네. 이게 뭐 사상 최초로 400조 원이 편성됐다. 뭐, 그리고 17년도에는 슈퍼예산 뭐 이런 얘기 있었죠. 18년도에도 뭐 사상 최초로 430조 원이 넘었다. 슈퍼예산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제 결산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19년, 20년은 뭐 나름대로 확장 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최소한 17년, 18년도는 이게 긴축 예산이라는 사실이 이 결산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뭐 17년도, 18년도에 이런 여기 나와서 많이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그때도 올해는 너무 초슈퍼 예산이다, 올해도 초슈퍼 예산이다라고 하는데 팩트는 아니었습니다. 17년도, 맞아요. 18년도는 긴축 예산이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게 뭐 저도 19년, 20년이 확장 예산이라고 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17년, 18년도는 긴축 그 재정을 충분히 공급하지 확장적 예산 못했는데 아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때부터 조금 선제적으로 재정을 좀 확대를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약간 좀 실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저는 오히려 너무 재정을 확대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실기가 안타깝고, 이제라도 뭐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불가피한 하면은 선택이라고 이게 당연히 피가 날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뭐 진통제나 뭐 항생제가 건강에 뭐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진통제와 항생제를 먹지 않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기업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뭐 말씀할 수 있으면 아니 저 좀 말씀 좀 200% 동의하는 말씀을 하셔갖고 아. 그래갖고 올해가 이제 뭐 우리가 재정적인 확장을 한다 그러는데 내년도도 슈퍼에서는 그러고 내년에는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가 나요. 그쵸. 그리고 확장적으로 쓴다가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9.5%인가요? 9.5% 올랐지만 추경 쓴 것까지 하면 내년에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진짜 쓸라 그러면은 진짜 과감하게 써야 되는데 좀 이거 아쉽군요, 뭐 이게. 말은 확정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뭐 이 소위 말하는 충격을 주고 갖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뭐 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 간략히 좀 볼게요. 네. 끝자리 8611님이 2달 만에 나온 대책이 또 재정 확대라니 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이 더 절실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4586님은 재정 확보는 하고 쏟는 건가요? 결국 다 세금인데 경기 살리다가 곳간 비우면 안 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6974님 재정 확대 정책은 다른 나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세부적인 방향을 촘촘히 짜서 헛된 돈이 안 되게 해야 된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9700님 청년 실업 54조 투자해서 효과 본 게 뭐 있나요? 그 돈이면 그냥 국민들 100만 원씩 나눠주세요. 차라리 직접적으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좀 비판적인 문자도 주셨습니다. 네, 아무쪼록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방향에 맞게끔 그 이후에 또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이 선행되는지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연구위원 최양호 고문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